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이 다시 한번 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로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의 딸이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박형준 시장 후보님의 따님의 네. 입학 비리가 문제가 된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의 제보자이신 분이 전직 홍익대 미대 교수님이었던 김승현 교수님이 기자회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박 후보의 따님의 입학과 관련해서 본인이 채점 점수를 높여주었다라는 부분에 제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기자들이 다 이걸 언론에 나옴으로써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홍익대의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 중에 딱 뇌리에 박히는 것이 80점 이상을 주라는 압박에 30점짜리에 내가 85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워낙 계속 정치권에서의 그런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뭔가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번에도 또? 라는 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박형준 후보 측에서도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박형준 후보는 이 당시에 이 언론에 보도했던 기자들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민사소송 금액은 5억 원을 청구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보도로 인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겁니다. 네. 일단은 박형준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김모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 뭐 다양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박 후보 측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좀 관전 포인트, 이렇게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결국엔 사실에 대한 여부가 다퉈질 것 같고요. 실제로 네. 당시에 박 후보의 따님이 홍익대 미대 입시와 관련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당시에 김성현 교수의 말처럼 입학 관련해서 뭐 점수를 높여줬다. 그러면 또 그러한 지시를 한 누군가가 또 있겠죠. 네. 당시에 지시한 분에 대해서 또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이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소문만 어찌 보면 여러 가지의 말들만 무성하다가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많이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말만 있는 말뿐인 사실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도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게 뾰족한 뭐 묘수가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만약 이 김 교수의 주장대로 입시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김 교수 역시 본인도 이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뭐 30점짜리 내가 85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본인 또한 이 입시 부정에 대해서 업무 방해 행위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분이 김 교수께서 이러한 이 부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받기로 네.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배임 수중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우리가 공무원의 청탁에 근거했다면 보통 뇌물죄를 구성을 하듯이 지금 이 경우에는 홍익대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또는 공무원의 지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수등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 교수 역시도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잘 인지를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낸 상황인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뭐 저희가 추후에 살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하면 최근에 굉장히 국민들의 뭐랄까요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좀 떠오릅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관련된 입시 비리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이 딸이 입학했던 이 부산대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이 사건 자체는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입학에 필요한 또는 입학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뽑히기 위한 존재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의 뭐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위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서가 위조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가 일단 처벌을 됐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사건이 밝혀져 있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입학 자체가 잘못됐으니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 오히려 빨리 입학을 취소하든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계속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러면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일단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르면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뭔가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사실상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죠. 의사 자격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의사라면 그 의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과에서 본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만약 전문원이라면 그 사람의 그 고도의 어떤 기술력으로서 기술 요원으로서 인정되는 그 사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 조민이라는 이분이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미 부정이 들어가서 신뢰를 할 수 없다면 과연 이분에게 의사라는 어떤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국민으로서 조민 씨가 의사가 된다면 과연 의사로서 정말 자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는 저 또한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이 당사자가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당당하게 뭔가 본인이 의사 시험도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나는 인턴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도 사실은 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좀 국민들의 관심은 많았지만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입학이 취소되거나 뭐 그런 사실 조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사실 이 자녀 청탁 의혹이 무죄로 판결이 났던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김성태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그 김성태 의원께서 김성태 의원의 혐의점은 자녀가 KT라는 회사에 취직함에 있어서 입시 채용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줬고 그로 인해서 어떤 KT가 뇌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향응 또는 이익을 주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기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 뇌물 수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특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직무상 대가가 있는 관계냐라는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은 특혜가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이 됐지만 이 김 의원이 직접 청탁이나 아니면 다른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자녀 관련된 입시 비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관련 내용을 좀 엄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요. 네, 지금 국민청원에 근거해서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던 판사나 검사의 자녀들은 어떠냐에 대한 요청인데요. 판사나 검사의 자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어찌 보면 이 입시에 또는 채용의 문제를 삼았던 그런 판단자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과연 깨끗하냐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의 자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입법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되면서 청와대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청원글이 있었지만 임기 만료돼서 법안 자체에 이런 걸 처리하기에는 입법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보다는 딱 국한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고위공직자들 우리가 아는 문제됐던 사건들만 조사를 제대로 됐더라도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건데 과연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무죄냐 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여부를 봤을 때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마치 이 판단했던 그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이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판사도 또는 검사도 또는 과연 정부 인사들까지도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의 청원글이 계속 많아질 거고 논란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청원에 대해서 내놓았던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 중에 판사 및 검사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판사, 검사의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정부 또는 그 청와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판사 검사보다는 전체적으로 고위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러한 행위 또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한 채용 또는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만약 비리와 청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의지 또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와 검사에 관련된 가족 관련된 입시 비리라든지 다양한 뭔가 비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정하지가 않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사실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우리가 사실 선출을 하고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오를 하고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일단 다양한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뭐 다양한 장치들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화제가 되는 드라마죠. 그 펜트 땡땡땡스 뭐라고 했을 때 네. 펜트 그쪽에서 주 회장님께서 입시 비리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때 당시에 그 담임 선생으로 하여금 문제가 됐던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서 그런 행위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예전에 우리 문제가 됐던 그 숙명여고 사건이죠. 네네, 그때도 그렇죠. 문제가 됐던 이 입시 담당했던 또는 그 시험을 관리했던 분들이 다 구속이 되고 했지만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 딸이나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자녀의 요구 또는 자녀가 좀 더 또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하겠다는 그런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용인하다 보면 다들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공정하진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구조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되는 뭐 아빠 찬스를 못 쓰게 뭐 부모의 인적 사항 또는 본인의 인적 사항들을 다 지우고 블라인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건데 모든 걸 다 통제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린룸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엄정한 기준을 두는 것이 그분들 하여금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면 섣불리 아마 이렇게 입시 비리 또는 채용 비리에서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일단은 부모 입장이라면 사실은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만 이걸 조금 바꿔서 본다면 다른 누군가의 사실 기회를 빼앗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것, 빼앗긴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의 사실 부모도 있을 텐데 그 부모님도 똑같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사실은 그 자식에게 그런 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만 누구는 고위공직자여서 가능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 자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 불공정성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쟤는 나와 다르다 내지는 나는 뭐 여기서가 출발선이다 뭐 이런 논의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위공직자 관련된 그 자녀들의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거는 뿌리 뽑혀야 된다라고 이제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네. 그 채용과 관련해서 그 최종 면접에 갔던 그 3명의 이 어떤 응시자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한 2명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딱 3명이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채용이 된 분이 결국엔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점자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오면서 그러면 그 진역을 뽑지 말자라고 그게 논의가 돼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용이 아무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물론 이게 좀 채용 비리랑 좀 측면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그 장소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채용 비리나 입시 비리가 주는 이 다른
수험생 또는 다른 응시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큰 걸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수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왜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처가 나오게 시작을 했고, 이제 검사님이 뽑히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사 업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 또한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뭐 과연 그렇게 본인이 선출직 또는 어떻게 임명직으로 갔을 때 또한 본인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본인에 대해서 엄정한 칼날을 또는 엄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건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같은 마음에서 내 딸만은 좀 봐주세요. 그 대신에 다른 것들에서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잣대를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지금 공수처가 이제 나오게 출범했고 하지만 제발 또 그런 사건에서는 좀 더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또 엄정하게 처벌을 받는 사실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그다음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